그다음 더치브로스. 더치브로스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적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 더치브로스가 6개월 전에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서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고 근데 3개월 전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완전 실적을 개판으로 쳐놨죠. 실적을 무슨 뭐 그렇게 3개월 만에 말을 그렇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근데 또 3개월 만에 엄청난 이제 뭐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기업이 완전히 이제 환골탈태했다.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 진짜 스타벅스 때려잡으러 간다. 그런 걸 이제 표출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은 매출, EPS,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다 비트했습니다. 일단 뭐 매출 성장률 28%로 당연히 여기 25%에서 30% 수준의 매출 성장 계속해서 이뤄내는 기업의 고속 성장주고요. 그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기존에는 트래픽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워낙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이 커피 가격도 뭐 미국에서 한 잔 마시면 하나로 치면 10,000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가격 인상으로 이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성장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트래픽이 이번 분기 처음으로 이제 조금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걸 바탕으로 연간 가이던스도 꽤나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고 핵심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은데 뭐 신규 매장 오픈은 지난 분기에 이미 150에서 165개 하단을 기록할 거다 해서 실제로 150개 여기 하단으로 이제 낮췄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장 오픈 생각보다 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미 지난 분기에 말한 내용입니다. 왜 덜 하는지도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캐펙스 지출이 대폭 하향됐습니다. 대폭이라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캐펙스 지출 예상치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고요. 이 캐펙스 지출이 왜 줄어드냐 이야기를 하니까 신규 매장 부지 선정 관련해서 우리들의 프로세스가 향상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막 입지가 무조건 좋다. 뭐 그런데 보통 부동산 가격 비싸죠. 근데 생각보다 생산성 떨어지고 매출 안 나오는 집들이 있는데 뭐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그쪽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신규 매장 어디에 지어야 될지 그런 걸 완벽하게 파악했고 그로 인해 이제 좀 더 저렴하지만 비용은 절감되는데 생산성은 훨씬 뛰어난 매장들을 오픈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표출하면서 캐펙스 전망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신규 매장 오픈이 조금 둔화될 거다 이야기했는데 25년 당연히 훨씬 많이 지을 거고 26년에는 25년보다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신규 매장 성장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라고 합니다. 분명 지난 분기에는 신규 이 매장 성장 관련해서 약간 빨리빨리 못 짓는다고 하니까 그때 애널리스트가 혹시 카니발리제이션 우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매장 오픈하면 그 근처 매장 잡아먹는 거죠. 그런 거 우려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답변을 잘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핵심인데 이런 레스토랑 체인들 뭐 치폴레 뭐 윙스탑 뭐 쉑쉑 그냥 그런 레스토랑 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심 지표 중 하나가 AUV입니다. 이 에버리지 유닛 볼륨 단위당 유닛 볼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냐면은 레스토랑 업체들 결국 뭐 직영점 모델이면은 당연히 이게 매장당 그 매출이 증가해야 매장당 연매출 증가해야 수익이 증가하는 거고 뭐 프랜차이즈 모델이면 당연히 이제 그쪽 연매출 증가하면 로열티 수익이 증가하는 거라 결국 이 단위당 유닛 볼륨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사상 최고 기록했냐? 모바일 주문 도입이 드디어 확산이 됐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더치브로스라는 기업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모바일 주문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치브로스가 약간 이제 진짜 성장 사이클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6개월 전에는 분명히 배신당했지만 이번엔 진짜 생기고 있습니다. 연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확실히 지난보다 더 높여놨고 낮은 한 자릿수에서 4.25%로 그리고 4분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조금은 저조하게 예상했습니다. 뭐 중간값이 1.5%인데 근데 이미 현재 모바일 주문 이 추세를 봤을 때 모바일 주문 도입 이후랑 신규 매장들 생산성 향상 그 케이스를 조사해 봤을 때 4분기에 가이던스 상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자신감 표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결국 더치브로스는 음료수 중심으로 팔고 있는데 뭐 쿠키나 그 빵 그런 종류도 팔기는 합니다. 근데 잘 안 팔거든요. 맛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한정적으로 이 식품 메뉴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를 통해 강력한 성장 여력을 확인했다. 더치브로스의 식품 관련 매출이 2% 미만인데 여기 CEO가 그 여성 CEO로 바뀌고 정말 막 매장들에서 열심히 그 매장 실제 매장을 많이 가보던데 어쨌든 이제 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결국에 식품 매출이 발생하면은 앞으로 단위당 유닛 볼륨, 결국 매장당 연매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장 생산성 왜 향상되고 있고 비용 절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거에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 개발이랑 건설 역량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결과가 이제 확인돼서 신규 매장 건설 계속해서 가속화할 거다. 신규 매장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뭐 매장을 이제 좀 건설해도 약간 좀 갈아엎어야 할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다 보니까 항상 여기 뭐 더치브로스 뭐 길면은 2시간 기다리고 보통 평균 30분 이상 무조건 기다립니다. 솔직히 30분씩 기다리라 하면은 누가 가서 먹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심각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그 드라이브 스루도 모바일 주문과 워크인 이제 테이크아웃 그런 걸로 조금 뭐 개편을 하면서 많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레스토랑 성장주, 이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성장주의 핵심 중 하나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이 매장 수를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게 결국 매장 수가 많아지면 매출이랑 이익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 빨리 출점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현재 표출을 해줬습니다. 이번 분기 처음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번 실적의 핵심 뭐냐 더치브로스 이게 결국에 9월 말 기준으로 모바일 주문이 전체 매장의 90%에 출시됐다 이겁니다. 이거를 그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한번 다뤘었죠. 이게 결국에 공식 홈페이지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최근에 이 공식 홈페이지가 지난달에 업데이트가 됐고 모바일 앱 주문을 다들 이제 시도하세요. 또 인스타그램에도 공식 SNS에도 지난달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거는 뭐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다 모바일 주문이 되는 거니까 올린 거겠죠. 그게 결국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 결국 여기 매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30분에서 2시간 웨이팅하는 거였는데 이게 모바일 주문으로 인해 이제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이제 단위당 유닛 볼륨이 사상 최고를 찍었고 더치브로스 CEO도 이 아주 유의미한 코멘트입니다. 사실 이 코멘트 하나로 주가가 오른다 볼 수 있는데 재무 결과에 모바일 주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바일 주문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치브로스란 기업이 좀 왜 매력적인가 그런 거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는데 결국 여기 더치브로스 핵심 고객 Z세대입니다. 사실 Z세대 아닌 분들이 가면은 왜 이렇게 달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이 브로이스타라고 하죠. 자꾸 왜 자꾸 말 걸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Z세대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Z세대 문화 현상이고 뭐 소비 트렌드가 그런 거다 보니까 한 번씩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Z세대 하면은 초개인화 이런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라 해야 될지 뭐 문화 현상이라 해야 될지 약간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어린애들로 갈수록 참 개인주의입니다. 다 이제 요즘에 형제 자매도 없이 커서 그런지 이 초개인화 사회에 확실히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나는 뭐 아메리카노 마시자 했을 때 아메리카노로 통일도 안 합니다. 자기 이제 마시고 싶은 메뉴, 뭐 자기 맘대로 뭐 주문도 막 토핑하고 이제 갖가지 자기들 마시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같이 단체샷 찍었는데 음료가 다 다르죠.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게 초개인화 사회를 좀 대변한다 볼 수 있는데 더치브로스가 그런 초개인화 맞춤형 카페입니다. 여기 뭐 커피 메뉴만 해도 당연히 뭐 이제 수십 가지, 뭐 100가지가 넘어가고 에너지 드링크 메뉴만 해도 여기 37개입니다. 오늘 체크해 보니까 스타벅스가 에너지 드링크 메뉴 2개 갖고 있죠. 근데 37개 그냥 누구나 와서 이제 다 어떤 사람의 취향이든 다 맞춥니다. 근데 이 소다 메뉴도 35개 갖고 있고 레모네이드만 메뉴가 25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레모네이드 하면 당연히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레모네이드 메뉴가 25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 뭐 이런 레모네이드, 소다,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만 해도 메뉴가 거의 100여 개고 또 보바, 차이티 라떼 뭐 다양한 메뉴들 이제 Z세대 초개인화에 이제 맞춰서 메뉴 다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거 핵심으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그리고 이런 초개인화 이런 게 뭐 국내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브랜드죠. 헤이티하고 차백도 국내에도 들어와서 뭐 강타하고 있고 헤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뉴욕에도 진출해서 뉴욕에 매장을 한 거의 10개까지 현재 출점한 것 같은데 헤이티 장난 아니죠.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출점한 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왜 잘 나가냐? 결국에 헤이티, 차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망고 사고, 포도 젤리, 푸딩티, 타로볼, 펄, 뭐 치즈폼, 요거트 뭐 토핑도 장난 아니게 많고요. 이런 초개인화 옵션을 제공하니까 약간 Z세대들은 진짜 나만의 메뉴, 맞춤형 메뉴 그런 거를 먹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뭐 조금 확실히 뭐 더치브로스나 이런 헤이티, 뭐 차백도 이런 데들이 조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선택을 많이 받더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Z세대 문화 현상 중 하나가 높은 에너지 드링크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 파이퍼 샌들러 최근에 Z세대 소비 연구 그 보고서에서 이번 가을편 에너지 드링크 선호도가 나왔죠. 39%로 커피 31%, 탄산음료 30%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 더치브로스 에너지 음료 39개 메뉴 갖고 있다고 아까 나와 있었고요. 결국 뭐 이 에너지 드링크 좋아하는 그 Z세대 뭐 소년 소녀들 그들의 니즈를 가장 충족시켜주는 카페 체인이다. 뭐 경쟁사로 스쿠터스 커피나 세븐브루 커피 그런 거 있지만 사실 메뉴 가짓수는 확실히 이쪽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Z세대의 이런 문화 현상 이런 데도 확실히 이 기업이 좀 부합하고는 있는데 Z세대 하면은 한정판 제품, 한정판 메뉴에 아주 그 열을 올립니다. 뭐 국내만 해도 팝업 스토어 그런 거 하면 이 팝업자만 붙으면 뭐 줄이 장난 아니죠. 성수 그런 데 가면은 팝업 뭐 먼 팝업 하면 줄 맨날 서 있고 더현대 서울만 가도 먼 팝업 하면은 맨날 줄 서 있고 다 그런 게 요즘 시대인데 결국 이런 한정판 제품, 한정판 메뉴에 왜 열광하냐? SNS에 공유하기 좋습니다. SNS에 나는 이제 남들과 다른 경험을 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Z세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치브로스는 잘 이제 제공하고 있다. 결국 카페 업계에서 가장 독보적 수준으로 시즌 메뉴나 한정 메뉴 적극 출시하니까 그리고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Z세대 또 이 문화 현상 중 하나가 요런 스티커 수집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더치브로스는 스티커 드랍이라고 해 가지고 뭐 특정한 날짜에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우리 매장에 오면은 요런 스티커 물음표로 돼 있지만 스티커를 드립니다." 하는데 좀 궁금하죠? 스티커 그거 수집해서 뭐 합니까? 스티커 수집하면 뭐 하나요? 스티커 옛날에 벽에 붙여서 그 엄마한테 등짝 맞고 그랬던 거 거의 유치원생 때 생각나는데 스티커 이게 참 좀 요즘 세대 그런 핫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Z세대 트렌드 중에 이런 게 있죠. 뭐 별 다구 그리고 Z세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보면은 지하철역이나 약간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그 백구는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가방에 항상 다들 인형 걸고 키링 달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결국 이 별 닦고 별걸 다 꾸민다. 다 개성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백구, 가방 꾸미기, 신구, 신발 꾸미고, 맥구 하면은 이 맥북 꾸미기입니다. 뭐 닥구, 뭐 다이어리 꾸미기, 카구, 카드 꾸미고, 뭐 텀구, 텀블러 꾸미고, 뭐 리모아 이거 케이스 꾸미고, 별걸 다 꾸미는데 꾸밀 때 스티커 붙이는 것만 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티커 드랍이 확실히 재미 요소다. 그리고 이런 스티커 그런 건 그냥 동네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더치브로스를 좋아하는 그 Z세대 소년 소녀들 그 팬들은 이 한정판 스티커의 가치를 그들끼리 다 알아봅니다. 마치 뭐 고급 시계 뭐 시계 막 그 억대하는 그런 시계들 있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봐도 그게 뭐 그 뭐 1억이 넘는다 그런 거 이해도 못 하는데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집단끼리는 다 알아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Z세대들끼리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스티커 드랍을 통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치브로스 오늘 뭐 한 17% 정도 프리마켓에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Z세대 문화 현상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핵심은 모바일 주문입니다. 이 모바일 주문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확인됐고요. 모바일 주문을 연초부터 테스트했고 요때 이제 모바일 주문이 좀 뭐 많이 도입해서 뭐 성과 조금 성과에 대해 구체적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모바일 주문 기대감을 심어줬거든요. 근데 지난 분기에는 모바일 주문 사실 조금 아직 모르겠다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모바일 주문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를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